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악구 신림 프루지오 1차 아파트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네. 1부터 10까지 위치부터 결론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입니다. 관악구는 왼쪽으로는 금천구, 구로구와 맞닿아 있고요. 위쪽으로는 동작구와 맞닿아 있고, 오른쪽으로는 서초구, 아래쪽으로는 과천시와 안양시와 맞닿아 있는 구입니다. 다음으로 신림 프루지오 1차 아파트가 있는 신림동의 위치입니다. 보시면 관악구 신림동은 왼쪽으로는 금천구 독산동, 위쪽으로는 동작구 신대방동,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봉천동,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관악산과 인접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D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이 신림 프루지오 1차 아파트고요. 보시면 주변 일대 보십시오. 주변 일대 보시면 와, 엄청나죠? 거의 대부분이 빌라 단지들로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파트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쪽 편으로 난곡사거리 있죠? 여기 난곡사거리에 이제 좀 호재가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이제 신림 봉천 터널이라고 남부 순환로 시흥 나들목부터 이제 금천구 강남 순환로 봉천 터널까지 연결된 터널이라고 하는데, 현재 열심히 공사 중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게 아마 2026년 12월에 개통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금천 경찰서 있는 부지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서울 시립도서관이 개관 예정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림 프루지오 1차 아파트가 있고요. 아까 3D 지도에서 보셨듯이 인근에 아파트가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위쪽에 이제 세대수가 얼마 안 되는 이제 신도 신림 브레뉴, 그리고 여기 2호선 초역세권이 있는 아파트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 아파트,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주변에 이제 군데군데마다 이제 학교가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지 전경입니다. 네, 프루지오 아파트 이렇게 단지 전경을 보시면 되고요. 정문의 모습이고요. 네, 이건 공동 현관문의 모습입니다. 놀이터의 모습이고요. 놀이터 상태가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네요. 분리수거장의 모습, 분리수거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한쪽의 공간에 이렇게 쓰레기 처리를 하는 모습이고요. 단지 내부의 모습이고요. 지하주차장의 모습입니다. 단지 주변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인근이 빌라 단지들로 전부 이렇게 사면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변 상권 및 학원가입니다. 네, 지금 아쉽게도 이제 학원가는 없고요. 학원가는 없고 이제 이 신림동 신도 브레뉴 옆에 조원시장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상권이 조금 형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후돼 있죠. 노후된 상권, 시장 근처에 있는 상권이다 보니까 노후된 상권이 이렇게 시장 근처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미로 알아보는 선호하는 동은 어디일까 시간입니다. 신림 프루지오 1차는 총 23개의 동이 있습니다.
총 23개의 동이 있는데 지하철이 사실 멀어요. 굉장히 멀거든요. 1km 이상 떨어져 있어가지고 도보 이용은 불편한 것으로 보여서 선호동을 가리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초등학교 인근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 미성초가 아래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단지들, 아래쪽 단지들이 가까워서 좀 선호하는 동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은 크게 이제 선호동에 의미는 없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평면도입니다. 네, 24평 그리고 31평 A타입, B타입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평형은 현재 이렇게 투베이 구조죠. 투베이 구조고 현관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구조로 좀 특이하죠. 들어오는 구조고 방 2개가 건너편에 있고 화장실은 하나인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31 A타입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똑같아요. 24평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화장실이 하나 더 있는 거,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방 위치가 좀 다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타입. B타입도 되게 특이한 구조죠. 방 2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방 하나가 건너편에 돼 있고 현관이 또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그런 조금 특이한 구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내 사진입니다. 네, 31평 A타입 사진이고요. 보시면 이거는 처음 상태 그대로 같아요. 보시면 바닥도 상당히 좀 낙후된 모습이고요. 이건 이제 주방의 모습, 그리고 이제 방의 모습인데 여기도 지금 방에 이제 마루로 안 돼 있죠. 장판으로 돼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화장실의 모습, 화장실도 지금 좀 오래된 모습이 확실히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 있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정보입니다. 네, 신림 프로지오 1차 아파트는 신림동에 위치해 있고요. 2005년식 1456세대, 용적률은 297%입니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이고요. 최고층은 24층까지 있고요. 계단식과 개별 난방 방식입니다. 다행히 이제 평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 대수도 1.46대이고요. 지하 주차장과 세대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 초중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학군지 판별은 이렇게 아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미성초, 그리고 미성중, 신림고가 이렇게 인접해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등학교는 바로 밑에 쪽에 있었죠. 조푸마 아파트이고 지하철은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교통 호재가 있는데 이제 난곡선이라고 해가지고 난곡선, 난곡사거리역과 난곡선 미성역, 아까 난곡사거리 보셨죠? 거기에 이제 난곡선이 여기 이제 그 생길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원가는 없고요. 병원, 쇼핑몰 다 없고요. 공원은 이제 테니스장 3.7배인 나누공원이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의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보셨듯이 아파트 인근에 노후 빌라들로 구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상가나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이 단점이고요. 또 이제 주차 관리가 굉장히 엉망이다. 그래서 단지 외에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주변 교외, 이제 빌라촌 등의 주차가 되어 있는 모습까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분석입니다. 네, 관악구의 특징, 거래지수, 그리고 신림동의 특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관악구의 면적은 29.57제곱킬로미터고요. 인구는 48만 1,432명이고요. 지하철역은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2호선하고 신림선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근 병원은 A+ 양지병원이 있고요. 학원은 763개로 입시검정보습학원이 340개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 상권은 백화점 1개, 대형마트 1개, 스타벅스 12개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고요. 관악구의 특징으로는 언덕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언덕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상업시설이라든지 대형 편의시설이 입주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호선 접근성에 따라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 아까 관악구 힐스테이 폴에 그 아파트 같은 경우 2호선 접근성이 가장 좋아서 사실은 그 인방에서 대장 아파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관악구의 거래지수입니다. 네, 그 공급 적정 수요 같은 경우는
407세대고요. 공급량은 571세대입니다. 공급량이 역시 여기도 적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2020년도부터 거래량을 살펴보면 20년도에 2695건, 이게 이제 21년도에 1491건까지 뚝 떨어졌죠. 뚝 떨어졌다가 22년도에는 더 떨어집니다. 410건까지 엄청나게 떨어지고, 23년도에 거래량을 조금 회복했고요. 올해 24년도에도 지금 작년의 거래량을 넘어선 모습입니다. 이게 서울의 다 여타의 아파트들과 다 비슷한 형태를 지금 띠고 있죠. 이걸 보실 수가 있고, 매매 매물과 전월세 매물입니다. 네, 1년 전에 2111건, 그리고 현재는 매물량이 소폭 증가한 2408건, 그리고 전월세 매물 같은 경우는 717건에서 689건으로 소폭으로 감소한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격 분석입니다. 네, 31평형의 매매 전세 최고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매 최고가 같은 경우는 11억 6천, 전세는 7억 1호, 갭 차이가 4억 6천입니다. 31평형의 세대수는 1456세대 중 649세대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 전세 건수, 전체 평형의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년도 실거래 건수는 11건, 23년도에는 35건, 24년도에는 16건이 거래가 됐고요. 23년도에 생각보다 거래가 좀 많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전세 건수 22년도에 71건, 23년도에 80건, 24년도에 32건으로 좀 작년에 비해서 전세 건수는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1평형의 최근 거래가입니다. 네, 7월에 한 건이 있었고요. 9월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7월에서 이제 9억 7천, 그리고 9월에 9억까지 거래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약 7천만 원 정도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22년도에 이렇게 2월 달이죠. 2월 달에 이게 아마 6억 5천에 거래가 됐을 텐데, 이건 이제 직거래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23년도 있죠. 대부분 이제 이때부터 서울 아파트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23년도 2월에 이제 8억 천이 거의 실질적인 최저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최저가를 찍고 조금씩 이제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하다가 반등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반등하려고 하면은 다시 떨어지고, 반등하려고 하면 다시 떨어지고, 그런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8억 천에 비해서 지금 9억 초반대니까요. 약 9천만 원 정도는 그래도 조금 상승한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KB시세 및 호가 31평형 기준입니다. KB시세 같은 경우는 9억 2천이고요. 그리고 최고가는 11억, 그리고 최저가는 8억 9천입니다. 보시면 최고가가 아직도 전고점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월 15일 기준 매물이 지금 24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교통환경입니다. 아파트에서 업무지구까지의 걸리는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역까지의 거리가 대중교통편이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보시면 강남역까지 33분이 걸리고, 오히려 자차가 56분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요. 그리고 시청역은 51분 똑같네요. 51분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디역과 가디역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16분, 13분이 걸리고요. 26분, 16분 상당히 가까이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의도역과 마곡역입니다. 여의도역도 생각보다 가깝죠. 34분, 26분. 마곡역 같은 경우는 조금 거리가 살짝 있기 때문에 55분, 근데 이제 자차는 42분. 그래도 이 정도면은 갈만한 거리죠. 네, 갈만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DMC역과 판교역 보시면은 42분, 38분.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덜 걸리는 모습. 그리고 판교역 53분, 49분 이렇게 걸리는 것까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막 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는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은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근이 이제 KTX 영등포역과의 거리는 시간은 39분. 39분이고요. 여기 이제 24분, 자차 이용은 24분까지 걸린다는 것까지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광역버스는 없고요. 인근 단지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단지가 워낙 없다 보니까 지금 3개의 단지만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네, 신림 신도 브레뉴 있죠? 신림 신도 브레뉴가 아무래도 세대수가 300여 세대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평당가가 2,500밖에 안 되죠. 가장 낮고, 그리고 이제 신림 푸르지오, 그리고 이제 힐스테이트 관악 뉴폴에는 사실 이 두 개 단지하고 비교할 단지는 아니에요. 그만큼 평당가가 4,300까지 올라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초역세권이면서 2022년도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평당가가 조금 그래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네, 아파트에 투자하기 전 반드시, 그리고 아파트에 이제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 황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를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반드시 읽어보시고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사전에 500세대 이상의 서울 아파트 564개소 평균 입지 점수를 도출해 봤는데요. 평균 점수가 83점이 나왔었습니다. 네, 1스테이트 관악,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인데, 네, 푸르지오, 신림 푸르지오 1차 아파트로 정정하겠습니다. 신림 푸르지오 1차 아파트의 입지 점수는 과연 몇 점이 나왔을까요? 네, 55점이 나왔습니다. 와, 제가 지금까지 입지 분석을 한 아파트 중에서 가장 낮은 입지 점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관악구가 이제 서울에서도 급지가 가장 낮은 곳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신림동, 그 중에서도 이 신림 푸르지오 1차는 아무래도 이제 나홀로 아파트거든요. 나홀로 아파트에다가 주변에 인근 노후 빌라들로 인해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다.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 가격 상승 여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면에 있어서 입지 점수가 상당히 낮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관악구 신림 푸르지오 1차 아파트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